자, 1강의 들으셨죠? 일요일까지 들으면 되니까 되게 여유로워졌어요. 보니까 죄송해요. 이게 사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릴 때마다 너무 범퍼링이 돼서 일요일까지 보신다고 해서 제가 좀 천천히 이야기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어, 이번에는 프리마켓을 할 때 지금 세상에 가공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실 것 같아요. 농업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죠. 생산자들이. 지금 보이는 게 깊은 맛을 더해주는 자연의 향이라고 돼 있죠. 내추럴 시즈닝.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어, 천연 조미료라는 뜻인데 표고버섯 대표님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어디냐면은 서울에 있는 대형 마트예요. 대형 마트에 말릴 수 있는 건 다 말려서 내가 선택을 하면 그람 수대로 떠갖고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갈아주는 거예요. 표고버섯, 멸치, 이거 다시마만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자기가 골라오면서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뭘까요? 이게 팝니다. 어, 그 파를 말려서 파는 거 아까 보셨던 뒤에서 봤던 거 말린 거 되게 많았죠. 천연 조미료를 만든다는 게 이런 식으로 정도로 위쪽에는 벌써 많이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가공이. 보면 이게 포장된 게 뭐냐면요. 이건 쌀이에요. 쌀을 요즘은 1인 가족이거나 혼자 사는 혼족들이 많기 때문에 음, 쌀을 냉장 보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해서 요렇게 우리가 우유 살 때 이렇게 많이 사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특이한 거는 어, 95시간 숙성시켜서 매우 깊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쌀이라는 그런 것까지 할 정도로 요즘은 포장이나 그다음에 프리마켓이나 마켓 시장, 그러니까 프리마켓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전 마켓 시장이 농산물 마켓 시장이 소포장의 1인 가족, 그 다음에 소량으로 포장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요것도 그렇습니다. 요것도 뭔지 아시죠? 두유, 우유 같은 거 나오는 패키지인데 이쪽 요 쌀은 어, 되게 강남 쪽에서 대세요. 제가 이거 교육 가서 말해가지고 알아맞히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이게 뭐냐? 한 분 계셨다. 순천 갔을 때 이게 뭐냐면은 밥쌀 안에 고구마랑 단호박을 같이 건조된 게 들어있어서 바로 죽을 쓰거나 밥을 할 수 있는 걸로 많이 하는 건데요. 이게 어디를 타겟으로 한 거냐면 이유식하는 엄마들이랑 그 다음에 노인들 영양식으로 타겟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조하는 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무엇과 시켜서 소비자한테 막 보여줄 것인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뭔가, 그런 거는 프리마켓이라는 거에서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게를 해줄 수 있겠죠. 꽃차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얘기지만 꽃차에 요즘은 한 가지 차만 먹지 않아요. 브랜딩하는 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녹차에 국화꽃을 브랜딩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포장을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변화되었다는 거, 그걸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똑같은 거죠. 영양 별미밥에서 고구마 있고, 여기는 우엉이 들어있고, 이런 걸로 해서 나와 있는 거죠. 예. 포장재,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던 경진기업, 그런 데나 이거는 시중에 다 나와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셔서 포장만 하시고 스티커만 제작해서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쌀이나 이런 것들 농산물도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 지금 청 같은 경우도 대용량과 소용량이 다 있어서 선택의 여지를 주고 꼭 농장 사진이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색깔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존 포장재를 다 활용한다는 거죠. 간장도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병이 아닌 신송간장이나 생표 간장 그런 게 아닌 걸로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뭘까요? 네. 차예요, 차. 차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했는데, 실린더로 요즘은 농산물이나 이런 거, 아까 얘기했죠. 시즈닝, 소스 같은 경우는 요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하나의 진열품, 장식품으로도 진열하는 분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요리를 좋아하니까 여러 종류의 소스, 시즈닝, 뭐 가루, 또 차도 좋아하니까 차 종류도 탁 이렇게 진열하게 돼요. 많아지니까. 그것처럼 요즘은 포장에도 조금은 장식 효과를 주고하는 거. 특히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보다 실용적인 것보다 조금 장식적이고 특이하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장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아까 들어있던 게 이렇게 팁박스인데 이게 어디에서 많이 파냐면은 그 공예품 파는 데 있죠. 비누공예나 이런 거 하는 그런 데서 하는 박스에 이 T라는 것만 이렇게 프린터 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제가 그냥 수업했으면 퀴즈 냈을 텐데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건 종이입니다. 종이 박스로 되어 있고요. 이게 상품인데 이게 뭐냐면 커피예요. 커피. 이게 우리나라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서 세계 디자인 대회에서 최우수상 대상 받은 상품이거든요. 이분이 커피도 우리나라는 또 이제 재배하기 시작해서 농산물로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커피를 소량으로 해서 다 맛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패키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커지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요 부분 있죠? 요걸 다 빠지면 동그랗게 되고 뚜껑 대가지고 이게 되면 이게 진공관 소리 확장하는 핸드폰을 껴놓으면 여기 핸드폰을 끼는 거예요. 껴서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 공간 마케팅, 멋진 마켓이며 만남의 장소이고 커뮤니티 공간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인데 어, 프리마켓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올리장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마켓이라는 게 생기고 저장성이 높아지면서 좀 프리마켓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일장이 막 이렇게 약간 하락하다가 다시 문화가 생기고 사람이 만나는 걸로 해서 시작은 도시에서 먼저 시작이 됐는데 보성 같은 경우는 도시 소비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지를 기점으로 해서 프리마켓을 한번 형성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는 팜파티라는 이건 프리마켓을 했던 곳인데요. 네, 김포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프리마켓이에요. 예, 김포에 있는 데서 공원인데 공원에서 농업인들이 새로운 트렌드의 느낌으로 1년 공부하고 같이 작업했던 느낌이 다르죠? 디스플레이나 모든 상품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소 바구니를 갖다가 놓고 하나하나 파는데 이분들은 그 옆이 대학교가 있었어요. 대학교가 있는데도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소풍 오는 느낌으로 제목도 소풍이었거든요. 거기 마켓 이름이 소풍이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대표님들이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왜 컴퓨터 할 줄 알면서 다 이게 꼭 이런 건 이렇게 써야 될까? A4에. 대표님들도 한번 내가 프리마켓이나 직거래나 파머스 마켓 나갔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농장은 얼굴이에요, 얼굴. 요거는 제가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각적인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농장에 왔을 때 우리 농산물을 이렇게 그 네모난 규격화된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보면 그 좀 잘하고 있다, 좀 유명하다 하는데 보면 이렇게 핸드메이드 사람들이 시각을 끄는 포토존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게 간판이에요. 예, 이게 서울에 있는 프리마켓에서 이숙자라는 분이 자기 농장을 알리는 사인보드인데요. 음, 핸드메이드라고 써있죠. 핸드메이드. 이거 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써있죠? 텃밭, 이게 뭐냐면 도시 농업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농업을 그냥 하나의 작업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자기가만 똑같은 양파, 대파, 쪽파 파는 거를 뭘로? 핸드메이드. 내가 만든 유일한 상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감동적이고 조금 좀 기발하다 싶어서 제가 찍어온 거고요. 네, 농장의 얼굴입니다. 내 농장 얼굴. 대표님들이 간판이나 이런 거. 이거는 지금도 보여드리는 건 대표님들과 똑같은 농장 대표님들 거예요. 요거는 금산에서 와송 농장 하시는 분인데
자기 농장에 이 밑이 와송밭이에요 다. 거기에 항아리를 엎어서 자기가 하얀 페인트로 글씨를 쓰고 와송을 심은 거예요. 이거는 와송 농장이라고 하셨죠? 예. 이건 이제 제가 외국 가서 본 거서 찍은 건데,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 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대표님들이 플리마켓을 갔을 때 내 농장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은 거 정도 아니더라도 농장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포토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대표님 이제 같이 한다면, 만약에 보성에서 같이 했을 때 보성 숲 안에 녹차밭 안에 아니면 뭐 하는데 이럴 때 놓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요거는 페타이어로 만든 독일에 있는 치유 농장에 있는 거예요. 농장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고, 내 그 마켓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되게 막 뭔가를 사야 되고 맞춰야 되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프로젝트, 장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했던 건데, 장화를 페이스북에 알려서 장화가 필요합니다. 안 신는 장화 보내주세요 해서 농가들이, 경북에 있는 농가들이 같이 한번 했던 프로젝트인데, 농장 표시를 이렇게 밟에다가 심어서 심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영주에 꽃차 하시는 농가도 이거랑 청바지를 활용한 걸 이용해서 농장의 랜드마크, 그다음 포토존을 만드셨어요. 네, 이거는 미국 갔는데 농장에 사인보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지루해하죠. 전라도 말 니난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해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거고, 이 안에는 분필이 들어있어요. 네, 똑같은 프리마켓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금산에 있는 프리마켓 하는 농가들이 이렇게 똑같이 매대를 만들어서 나간 거고요. 요거는 프리마켓 하는 장소에 오시는 방향, 이정표 같은 경우를 염색하는 분이 계셔서 깃발처럼 이렇게 늘어났던 거고, 여기는 양평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했던 겁니다. 여기는 양평인데요. 양평은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양평이 폐교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쪽에 만들어서 했던 장소죠. 여기가 이제 물건 파는 곳이었죠. 근데 요거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요걸 좀 관심 있게. 막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들고 하나 확 따다가 항아리에다 꽂으시고, 이거 뭐, 아직 빠르시잖아요. 시골에 많은 거. 그러니까 막 좋은 게 아니더라도 이거 색종이 같은 걸 이용해서, 요즘 이게 나와 있기도 하죠. 조금 축제 분위기가 내고 왔을 때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네. 포장이, 이거는 지금 고춧가루예요. 저희 남편이 맨 처음 농사에서 고춧가루 판 건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팔러 직거래를 갔는데 다 비닐 저렇게 파란 봉지 넣어갖고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좀 차별을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더니, 이 보자기가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그 금보자기잖아요. 이렇게 싸서 갖다 놓고 팔았어요. 근데 진짜 잘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발달이 돼서 지금 락앤락 박스에서 넣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포장이 하나의 정성에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만 가지시면.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농업인들이 프리마켓에 서울철 지역에서 하는 프리마켓에 디스플레이 한 거를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잼 종류고요. 이거는 농산물을 제가 이제 많이 놓은 게 아니라 올려놓고 박스로 파는 거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박스를 쌓아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수,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못해요. 왜냐면 가서 그만큼 놓고 사야 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게 소비자에게 주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인 디스플레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봤던, 앞에서 보셨던 거 있었죠? 그거랑은 똑같은 간장, 된장인데 포장이 다르고요. 이거는 대표님들이 잘 아는 장아찌, 피클인데, 이게 엎어놓고 진열했어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돼야 상품이 그 안에 뭐뭐가 들어있는지 봐야 되고, 이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상품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채소를, 텃밭에 있는 채소를 갖고 피클,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얘기한 장아찌가 아니고요. 초절임이에요. 장아찌는 염장을 한 상태에서 다시 가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설탕, 식초, 물, 아니면 설탕, 식초, 간장, 물 이렇게 해서 넣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초절임이거든요. 이건 단순 가공, 예, 들어가게 되겠죠. 네. 요새 대표님이 이거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디스플레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건, 실습을 했으면 거기서는 이렇게 자기 가공,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즉석에서 음식을 해서
맛을 보이거나 판매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고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랑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어요. 프리마켓이. 예. 음, 디스플레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죠. 이거는 이제 음료였는데 이건 제가 미국에서 자료로 받은 겁니다. 호박, 늙은 호박 지금 되게 많죠, 우리나라에. 예. 내가 모른다고 다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어, 내가 못한다고 남도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몰라도 남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지금 공부하시는 대표님도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니까 예, 그것처럼 조금은 남과 다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점점 코로나 이후로 19 이후로 점점 더 사람들이 특이한 걸 찾고 인터넷이라는 공간, 혼자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검색도 많이 하고 나만의 공간, 나만의 그러니까 그린홈이라는 게 대세가 될 거거든요. 나만의 공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다름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자원입니다. 뭘까요? 보성은 녹차예요. 녹차밭. 녹차밭하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눌 수 있는 건강함.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대표님들은 농업인이고 철학이 있는 농업인이라는 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음, 요거는 이제 내 농산물을 표시할 때 전 요거 되게 좋더라고요.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주 없다고 하시는데 다 하시면 하시더라고요. 네. 어, 농산물을 디스플레이나 소포장할 때 대표님들이 하기 쉬워야 돼요. 그리고 이야기가 있어야 하고요. 가지고 가고 싶어야 돼요. 간직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사가지고 갈 수 있어요. 어디? 프리마켓은. 프리마켓은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슈퍼나 마켓에서 사면 돼요. 근데 일부러 찾아서 오는 사람은 뭔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거 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는 딸기. 네, 우리나라 아닙니다. 네네. 예, 독일인데요. 거기 그 지역에 들어가는 여기에 있는데 뭐냐면, 어, 버스 승강장이래요. 그러니까 차가 다 다니는 곳이고 자전거 두고 뭐 그런 곳이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랜드마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근데 우리들 농가들도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남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마켓을 그러니까는 내 농장 앞에서 농산물 파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과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캐나다에서 레몬. 근데 이게 뭐냐면 레몬네이드 파는 거예요. 레몬 농장주가 이거 여기 갖고 나와서 자기네 레몬으로 레몬 주스를 팔아주는 건데 이 꼬마애가 되게 어색해 하는데 딸이에요. 이쁘죠? 내 차도 레몬 차가 아니고 이거 그냥 정지되어 있는 거기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평입니다. 한 평에 거의 나비 축제 할 때 했던 농산물 판매장. 일본의 모쿠모쿠 농장은 1차 생산부터 가공까지 해서 하는 곳으로서 한국 농업이나 조합들이 이 모쿠모쿠를 많이 보고 로컬푸드 매장을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어요. 완주도 이쪽을 벤치마킹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자, 캐나다 사과 농장입니다. 이 중에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체험은 똑같아요. 사과 따기를 하는데 이 넓은 들판 사과를 따기 하는데 곳곳에 이렇게 재미난 스톱할 수 있는 포지션이 조금씩 있어요. 똑같이 뭐 사과 따기는 똑같이 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옆에 도너츠를 팔고 있어요. 도너츠를 판매를 하는데 판매가 아니었고요. 어, 하나씩 먹어보니까 나중에는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끝나면 주스를 대용량으로 팔아요. 따갖고 와서 큰 용량이줘서 시원하게 주기 때문에 이거를 금세 한 가족이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넛 맛있게 먹잖아요. 그럼 이거를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파우치, 우리나라는 파우치로 주는데 파우치는 용량이 너무 작아요. 먹어도 먹은 느낌이 별로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먹고 나 시원하니까는
가서 이거 주스를 더 사면서 이 도너츠 더 사려고 해요. 물어봐요. 어떠냐고.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이 도너츠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도너츠 가도 팔고 있어. 기존에 우리나라도 많이 믹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유로 안 하고 이 사과즙으로 하고 있어. 그게 포인트였어요. 이 사과즙으로 반죽을 해서 도너츠를 만들면 맛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표고버섯을 파는데 표고로 해서 어떻게 해야 맛있는 걸 다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는 사과도 팔지만 사과즙을 많이 하는 거죠. 가공을 팔려면 그런 방법. 제가 그랬잖아요. 1차 생산이 팔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남은 가공품을 1년 내내 팔아야 되면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여기 가면 사과잼 뭐 이런 것도 다 진열돼서 팔고 있어요. 음, 제가 되게 우리나라에 무인 판매돼요. 우리나라 로컬푸드 매장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 대비 되게 싼 가격인데 사람들이 손길이 없이 안 보여요. 왜 안 팔리냐고 보면 손길이 없어 보입니다. 라는 댓글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사진을 왜 그럴까요? 라고 하고 소비자가 글을 올린 거예요. 여기는 제주 농부 아침, 제주 농부들이 하는 프리마켓 장소입니다. 네. 자기의 저울대가 있고 바구니가 있고 그다음에 귤도 진열되어 있죠. 계량대에 계량되고 농부의 또 철학적 이야기도 뒤에 배경으로 되어 있고